글쎄요, 이게 좀 필요할까 싶긴 한데. 네, 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 차우영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 OTT 관련된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즈니 플러스 이제 며칠 안 남았죠? 며칠 안 남았죠? 그러면서 관련된 종목이 조금 움직이긴 했는데요. 그렇다라고 해서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지 아니면 제 콘텐츠리, A스토리, 쇼박스 이런 게 좀 과하게 움직이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뭐 알로이스라든지 하면 뭐 IHQ라든지 아니면 뭐 SM라이프 디자인? 뭐 요런 종목들 또는 손오공 이런 것들이 조금 움직이긴 했는데요. 자, 일단은 저희가 뭐 콘텐츠 제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대장이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것은 스튜디오 드래곤이다라고 언급을 해드렸죠.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 좀 보도록 할 건데요. 그 전에 저희 허브경제TV 카톡 친구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카카오톡 상단 메뉴에 보면은요, 친구 추가 아이콘이 있는데 클릭을 하시고요. 아이디로 추가 이 버튼이 생성이 되면은 요거 한번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아이디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 HBTV1004 입력을 하시고 보시면은 저희 허브경제TV 로고와 함께 밑에 친구 추가 버튼이 생성이 되는데 요거 한번 클릭을 하신 다음에 인사말 남겨주시면 상담 진행이 될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근거 있는 자신감이라고 해서 지금 리포트가 하나 나왔는데요. 요거 지난주에 영상 찍어드렸었던 내용이랑 크게 뭐 차이가 나진 않을 것 같아요. 뭐 2, 3일에 한 번씩 나오는 리포트다라고 하면은 내용이 그렇게 변경이 되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냥 추가적으로 뭔가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그냥 사용되는 이슈 정도 이렇게 좀 판단해 주시면 될 거니까 빠르게 일단 좀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는 1171억이죠. 2.7%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79억인데 53% 정도 증가를 했죠. 그래서 호실적을 좀 기록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닝 서프라이즈 배경 같은 경우는 신작 그 판매 단가가 34% 정도 상승을 했다라는 거죠. 얘가 나왔던 게 뭐예요? 스튜디오 드래곤에서 지금 대박을 쳤던 게 뭐예요? 스위트 홈이라는 무슨 괴물 영화 같은 거잖아요. 거기에서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그 스위트 홈이 어느 정도 시청률이 나오면서 조금 큰 이슈를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스튜디오 드래곤에서 이런 드라마가 나오면은 이게 뭐 대작으로 가갖고 뭐 시청률이 높아진다거나 아니면 거기서 나오는 부수적인 수입이 좀 많아진다거나 이런 부분을 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원가가 좀 높아진다는 얘기죠. 아무런 기대 없는 드라마 같은 경우는 좀 싸게 가져올 수 있겠지만은 여기서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뭐 흔히들 메이커 이런 얘기잖아요. 그 시장에서 팔고 있는 뭐 운동화라든지 아니면은 뭐 나이키 이런 걸 딱 비교해 봤을 때 누가 봐도 나이키가 더 좋을 거야. 이런 기대감 때문에 메이커 값이 올라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거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작 원가 절감에 따라서 수익 구조가 개선이 됐다. 1분기 그 판매 매출에는 빈센조, 그 다음에 넷플릭스 오리지널 좋아하면 울리는 2, 티빙 오리지널 당신의 운명을 쓰고 있습니다. 를 더해서 1분기 반영, 작품들의 지역별 판매가 반영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특히 철인 왕후랑 그 여신강리 등 넷플릭스에 판매되지 않았던 작품들이 편당 판매 단가를 높여 지역 OTT에 유리한 조건으로 판매해서 뭐 수익성 극대화된 점도 긍정적이다라는 부분이겠죠. 빈센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그 TV라든지 그 다음에 넷플릭스에서 같이 진행을 했죠. 같이 뭐 시청이 됐습니다. 실시간으로. 근데 철인왕후라든지 여신강림 같은 경우는 우리 TV로만 나왔지 OTT 이쪽에서 채널로 나오지는 않았는데 그거를 이제 완료가 되니까 완결이 되고 나서 OTT 쪽으로 판매 단가를 높여서 판매를 했다. 그 부분이겠죠. 중국 판매 없이도 개별 콘텐츠의 경쟁력을 강화해서 판매 채널을 다변화하면서 견조한 영업 이익률을 뭐 기록을 했다. 뭐 중국의 OTT 이런 것도 글쎄요, 이게 좀 필요할까 싶긴 한데 필요할 수 있으면 좀 좋은 거긴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는 뭐 넷플릭스도 있고요, 티빙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디즈니 플러스 들어올 거고 아마존 프라임도 들어올 거고요, 거기다가 뭐 애플 TV도 들어오죠. 많은 것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OTT가 진출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넷플릭스가 일단은 자리를 잡았다라고 좀 보면 되겠고요. 플러스 디즈니 플러스가 지금 다시 들어올 것이다. 얼마 안 남았다라고 좀 신문에서는 나오고 있죠. 중국을 넘어서 미국으로 현재 미국에서 18편의 글로벌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이 중에서 한 건 정도만
18개 중에서 한두 건 정도만 좀 대박을 친다라고 하면은 더 몸값을 높일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미국은 한국에 비해서 회당 제작비가 최소 5배 이상의 크기 때문에 제작 기간도 길고 정규 편성을 받기도 까다롭습니다. 편성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미국 본토 OTT들을 비롯해서 다양한 협력사와 논의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정규 편성 시 하나의 작품만으로 100억대의 이익이 무난히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올해 한 편 정도 시리즈 오더를 받는 것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뭐 목표 주가는 13만원 정도로 얘기하고 있고요. 지금 10만원이니까 한 30% 정도는 더 증가하겠다라는 거겠죠. 디지털 플랫폼 향해서 9편 의 작품을 준비하면서 제작 편수도 증가할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미드폼, 숏폼 등 포지션을 다양화해서 제작비를 통해서 수익성을 작년 대비 크게 개선할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텐트폴 중심의 레버리지 전략을 떠나 수익성 중심의 질적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점도 좀 긍정적이다 라고 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자, 일단은 지금 10만원 영역권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해서 얘가 단숨에 이렇게 올라간다,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어차피 이 안에 지금 갇혀져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요 안에서 이런 움직임을 보이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목표가 13만원까지는 치고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이고, 여기는 살짝 애매한 부분인데, 여기서는 살짝 애매한 부분이었는데, 우리가 이 선을, 여기 이 박스권을 그은 것은 뭐예요? 이 안에서라면은 내가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 없이 천천히 조금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해도 되겠다 라는 사인이니까 그것도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 제일 콘텐츠인데 얘도 좀 나왔습니다. 보여줄 게 완전히 달라진 방송,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제목으로 좀 나왔는데요. 일단 1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는 1334억이고요. 영업손실이 34억입니다. 극장은 전분기 대비 적자폭은 확대가 됐죠. 당연히 극장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임시 휴업하는 극장도 많이 있거든요. 저희 동네도 CGV가 있는데 문 닫았더라고요. 방송 부문에서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영업손실폭을 크게 축소를 했습니다. 극장은 매출액이 181억 원이었고요. 영업손실이 190억. 전분기 대비 손실폭이 확대가 되었어요. 상영 콘텐츠의 부재로 전국 박스오피스가 지금 한 68%, 거의 한 70% 가깝게 감소를 했고요. 거리두기 영향으로 매점 매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외형이 부진을 했다. 반면 방송 부분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847억 정도, 영업이익은 130억 정도로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고요. 이미 1분기에만 작년 상반기 영업이익을 상회했는데 수목 드라마 슬롯이 추가가 되면서 방영 편수 증가에 따라서 방영권 매출도 증가할 거고요. 넷플릭스 이외에도 허쉬, 선배, 그 립스틱을 바르지 마요, 이런 드라마거든요. 허쉬가 아마 그거일 거예요. 그 누구죠? 황정민이랑 소녀시대의 유난가? 이렇게 나오는 드라마인 걸로 알고 있고요. 이거 아이치 같은 경우는 중국 OTT죠. 선판매되면서 해외 유통 매출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목표 주가는 58,000원을 잡고 있는데 지금 48,300원에 오늘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방송 부문은 올해 연간으로 견조한 실적이 예상이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해외 유통 매출의 성장이 실적으로 견인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학교는 이어서 넷플릭스 오리지널로 제작이 될 부분이 있거든요. 아나라수마 나라? 이렇게 되게 어렵네요, 내용이. 또한 현재 방영 중인 로스쿨은 넷플릭스에서도 나오고 있죠. 그리고 언더커버 같은 경우는 티빙에서 동시 방영 중이거든요. 유통 플랫폼을 다양화하면서 협상력을 강화하고 있다. OTT 플랫폼의 다변화에 따라서 제작 편수 증가와 판가가 상승 기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극장 부분 같은 경우는 5월 19일 날에 분노의 질주가 개봉이 된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7월 달에는 블랙 윈도우, 마블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거 다 보러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9월 달은 샹치라는 건데 이건 잘 모르겠고, 이터널스는 이게 마동석이 나오는 그 드라마일 거예요. 마블 드라마, 마블 영화. 요것도 괜찮을 것 같고, 12월 달에는 또 스파이더맨이 나오네요. 대작이라는 그런 부분 있잖아요. 마블 영화들. 이런 게 지금 올해 한 3편 정도 그렇게 좀 대기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작 개봉으로 상영 매출 반등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3분기부터는 극장 영업이 흑자 전환이 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죠. 원래대로라면 우리나라 시나리오대로는 백신 시나리오대로라면 11월 정도면은 집단 면역이 형성이 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글쎄요, 이게 될까 모르겠네요. 정부에서는 된다라고 하는데 신문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안 된다, 못한다 이런 식으로 좀 갈리고 있죠. 일단 된다라고 하면은 극장가도 아무래도 사람이 좀 많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얘기는 좀 그런 것들을 기대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이 콘텐츠리 차트를 좀 보면은요, 나쁜 모습은 아니죠. 여기서 나왔던 양봉의 모습은 괜찮은 양봉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차피 올라갔다 떨어지면서 이 언저리에서 이 박스권에서 내가 매수해 나간다라고 하면은 크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것이다라고 언급을 해드렸는데 여기서 왔다가 이런 식으로 다시 21선을 돌파하는 양봉의 모습이 형성이 됐다. 긍정적으로 좀 평가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A스토리는 말씀을 드렸죠. 얘는 결국은 지리산이에요. 지리산. 이게 10월경쯤에 개봉을 한다라고 하니까 그 전까지 5개월 동안 이 공백을 메꿔주는 뭔가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반등이 이렇게 나오기보다는 반등 나오는 척 하다가 한 차례 정도 밀릴 가능성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라인에서 추가 매수하기 위해서 1차, 2차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조금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쇼박스입니다. 결국은 쇼박스도 극장이에요. 드라마보다는 극장이고 이 극장을 통해서 OTT로 넘어가는 이런 부분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매출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죠.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극장에서 개봉이 돼갖고 관객 수들이 늘어나야 되는 부분이죠. 이런 것들이 있고 나서 OTT로 넘어가야지 여기서 100억, 여기서 50억 이런 식으로 좀 벌 수 있는 거죠. 바로 OTT로 넘어가면 150억을 못 벌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좀 본다라고 하면은 극장이 백신 접종률이 높아질수록 극장이 활발해질 가능성은 높다.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그 백신에 대한 스케줄을 따라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11월짜리잖아요. 근데 보통 뭐 추석날 대작이 많이 개봉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쇼박스를 보고 있는 거는 뭐예요? 얘는 비상선언이라는 어마어마한 배우들이 나오는 재난영화예요. 하필 재난영화예요. 재난영화. 시간 때우기 좋은 오락영화. 그 오락영화가 추석 때 개봉을 하겠다? 이런 이슈로 뭐 스케줄이 딱 잡힌다라고 하면 스케줄이 잡힌다. 추석 때 비상선언을 개봉을 한다 그러면은 그 전부터 추석 전까지는 우상향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 그 정도로 좀 기다리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121선 지지 나오고 5일선 돌파했습니다. 현재 위치도 나쁘지는 않아요. 말씀드렸던 이 박스권 안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내가 천천히 매수 대응을 해본다라고 하는데 그게 전혀 이상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아가는 자리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희 허브경제TV에 오시면은요, 이벤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5월은 오직 허브경제TV.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드리고 있고요. 저희 31일날까지 이벤트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요거 너무 시간이 많이 남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요. 아싸리 그냥 확인됐을 때 빨리 가입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년에 120만원. VIP 연회비 할인을 해서 제가 진행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 카카오톡 그 4층 채널 때문에 어떻게 친구 추가를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카카오톡 상단 메뉴에 보면은요, 친구 추가 아이콘인데 요거 한번 클릭을 해주시고요. 아이디로 추가가 있는데 요거 다시 한번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HBTV 1004가 있습니다. 이거 입력을 하면 허브경제TV 로고와 함께 친구 추가 버튼이 생성이 되는데 요거 한번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저희한테 인사말 남겨주시면 상담 진행이 될 거니까 참고 한번 해주시고요. 아무래도 정상적인 카톡 친구가 되어 있어야지 4층 채널에서 연락이 온다라고 했을 때 그때 회원님들께서 좀 더 쉽게 구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